이번 시간은 4장 제어문에서 중첩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첩 루프는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포함시킨 걸 말합니다. 보통 2차원 이상의 데이터 구조들에서 모든 항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아래의 포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래는요, 포 구문 안에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새로운 포문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이 중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첩 루프라고 합니다. 물론 포문이 중첩 루프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while문도 중첩 루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문을 예로 든 것 뿐이고요. 그리고 포문 안에 포문이 한 번만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다시 포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중 포문 안에 하나 더 있으면 3중 포문이 되는 거죠. 만약에 2차원 데이터라면 이중 포문이면은 2차원 데이터의 모든 요소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포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중 포문입니다. 2차원 리스트라면은 바깥 포문의 인 뒤에는 2차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2차원 데이터에서 하나씩 빼오면은 리스트 안에 서브 리스트가 반환되죠. 그래서 로우즈가 2차원 데이터이면은 로우즈에서 하나를 빼온 로우는 2차원 데이터에서 빼내온 서브 리스트, 한 개의 행이 되겠죠. 그리고 안쪽 반복문에서는 그 행에서 다시 요소 하나하나씩을 빼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깥 반복문을 처리하는 문장은 포문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같은 들여쓰기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바깥 반복문을 처리한 문장과 또 아래쪽에 있는 바깥 반복문을 처리한 문장은 같은 들여쓰기 레벨이 돼 있죠. 얘네들은 바깥 포문에 의해서 실행될 때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네모 박스 친 부분, 이 부분은요, 안쪽 포 반복문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중첩 루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2차원 데이터 리스트 2D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렇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열 값을 뽑는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언더바 2D에 2라고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1, 2는 1행 2혈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가 2차원 구조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안에서 0행, 1행, 2행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값 하나하나들이 열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행이면은 11, 12, 13, 14, 15가 있는 리스트고요. 그 안에서 2열이면은 0, 1, 2, 13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뽑을 수도 있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2차원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처리하고 싶어요. 그때 포문을 이용하거나 while문을 이용하는데요. 포문을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for data in list 2D. 포 반복문에 라인의 끝에 콜론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리스트 2D는 나열 객체죠. 이렇게 나열 객체입니다. 나열 객체에서 항목 하나를 뽑아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임시로 집어넣고 프린트문을 실행시키는데, 리스트 2D는 2차원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항목들은 서브 리스트가 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1, 2, 3, 4, 5, 11, 10, 13, 14, 15 이렇게 서브 리스트들이 반환되기 때문에 서브 리스트들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서브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서브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1, 2, 3, 4, 5, 11, 12, 13, 14, 15 항목 하나하나씩 출력되는 게 아니고, 서브 리스트가 한 개씩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은 2차원 리스트에서 항목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포 구문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2차원 리스트 요소를 하나하나씩 처리하기 위한 for 구문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for 여기에는 for 다음에는 row라는 변수를 둘게요. row in list underbar 2d. 자, list 2d에서 서브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서브 리스트를 row라는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for data in row, row에서 항목을 하나 빼서 데이터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데이터 여기서는 프린트문에 end 매개 변수를 공백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부터 25까지가 쭉 한 줄로 출력되죠. 그런데 안쪽 반복문과 바깥쪽 반복문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바깥쪽 반복문이 실행되는 곳, 즉 들여쓰기가 같은 위치에 뭔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넣을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건 넣는 거는 여기에 end는 \n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은 안쪽 반복문을 실행시키고 한 줄 개행하고 다시 안쪽 반복문을 실행시키고 한 줄 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2차원 리스트 데이터라면 이렇게 반복문을 겹쳐서 두 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차원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차원 리스트 인덱싱에 대한 개념인데요. 중첩 루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차원 이상 구조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아까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인덱싱은 변수명의 행열 인덱스 형식으로 지정해요. 그런데 3차원 리스트에 대한 인덱싱은 면행열, 면을 다른 말로 깊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뎁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면행열 형식으로 지정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3차원 데이터 구조가 있죠. 보기 좋게 코딩을 해놨을 뿐이고요. 이거는 한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리스트에 서브 리스트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서브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서브 리스트가 또 존재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서브 리스트 하나 또 하나 존재하고 이 파란색 안에 빨간색으로 또 동그라미 친 서브 리스트들이 존재하죠. 파란색은 면 또는 깊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0면, 1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간색은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죠. 0행, 1행, 2행 그리고 보라색으로 해보죠. 얘네들은 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리스트 인덱싱을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줘. 리스트 3D입니다. 코딩을 보기 좋아라고 저렇게 공백과 엔터를 쳐서 입력한 것이고요. 한 줄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바로 출력한다고 하면은 리스트 3D 출력하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행열 그리고 깊이 값을 뽑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4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자, 0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행은요 0, 1, 2행이죠. 2행에 해당되고 열은 0, 1, 2, 3 3열에 해당되죠. 그래서 24 값을 출력하기 위한 인덱스는 0, 2, 3이 되는 겁니다. 출력하면 24가 나오죠. 이렇게 3차원 리스트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모두 다 출력하고 싶으면요.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넣으면 되겠죠.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for하고 가장 바깥 반복문이 실행될 때 받을 변수는 face라고 둘 거예요. face 그 다음에 날개치는 리스트 3D 그 다음에 그 안에 한 개의 면에서 받을 변수는 row라고 하고요. 날개치는 face라고 두죠.
그 다음에 다시 한 개의 로우에서 받을 데이터는 데이터로, 그 다음에 나의 객체는 로우라고 두죠. 이걸 프린트 모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져서 위아래로 길게 출력이 되니까 저는 끝 계획 문자 대신에 공백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항목의 값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단순하게 출력만 했는데요. 출력만 하는 게 아니고 항목의 요소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산을 한다든가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죠. 구구단은 숫자 2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1부터 9까지를 가지고. 그래서 반복문이 2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구단에 사용되는 숫자를 받기 위해서 range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받기 위한 변수로 i와 j를 사용할 거예요. 바깥 반복문은 in 그 다음에 range인데 우리가 보통 구구단에 1단은 없잖아요. 2단부터 9단까지니까 2,10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안쪽 반복문의 변수를 j라고 한 거는요, i 다음에 j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출력할 때 단 안에 값은 1부터 9까지죠. 그러니까 1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레인지에서는. 그리고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i와 j로 곱한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end는 공백에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은 모든 값들이 전부 다 한 줄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안쪽 반복문이 한 세트 실행된 다음에 개행이 되도록 하면 될 거예요. 실행시켜 보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단의 결과값이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되죠. 그거는 i와 j의 시작하는 인덱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만 수정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레인지의 범위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즉 반복문의 인덱스 실행 범위를 바깥 반복문은 1부터 하고요, 안쪽 반복문은 2부터 시작할 거예요 라고 바꿔주면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단들이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죠. 자, 그런데 반복문의 형식을 추가해서 출력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프린트 구분을 좀 바꿔볼 거예요. 프린트 구분을 이렇게 몇 곱하기 몇은 몇이에요 라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 컬리 브레이스, 그 다음에 x, 두 번째 컬리 브레이스는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출력할 구구단 값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자리죠. 그래서 콜론 꺽쇠 2 해서 자릿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점 포맷 해서, 자, 여기에다가 i, j 하면 안 되고요, j, i, i 곱하기 j라고 해줘야 단들이 제대로 위에서 아래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end는 공백 출력해보죠.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보면요, 자, 얼마 곱하기 얼마는 얼마. 근데 출력되는 자릿수를 두 자리로 했고 오른쪽 정렬을 했죠. 그러니까 한 자리로 출력되는 값들이 두 자리로 출력되는 값과 자릿수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포 반복문에서 포맷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보면요, ij가 아니고 ji죠. 왜냐면은 안쪽 반복문이 먼저 실행되니까 만약에 ij로 하면은 단이 행으로 출력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는 단이 열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j와 i 인덱스를 바꿔서 출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첩 루프에 대해서 봤습니다. 루프는 반복문이라는 뜻이죠. 중첩 루프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간 거예요. 포 반복문 안에 또 다른 포 반복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포 반복문 안에 포 반복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while 안에 for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for 안에 while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중첩 루프는 이제
뭐 while이나 for로 섞어 쓰는 것보다는 for들만 쓰든가 while들만 쓰든가 하는 것이죠. while도 잘 쓰지 않고요. for 반복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2차원, 3차원 이렇게 다차원 리스트 또는 다차원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첩 루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첩 루프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